네, 인생의 고민 수집가 그리고 타로 마스터 연희동 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일주일 지나가면 그래도 아이 그런 일 한 번 있었지 이런. 한 주 동안요. 네. 그 연초라서 확실히 좀 바쁘죠. 아 그래? 네. 연말 연초. 약간 구정 전까지는 좀 바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뭘 하시길래 구정초까지 바쁘십니까? 일단 그 신년에 자신의 운세나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단골 고객들이 꽤 있으신데 요때 좀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정말 웃겨요. 신년 운세를 한쌤한테 보러 오다니.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되신 단골들이시거든요. 뭐 네. 10년도 넘어가신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짧으면 한 3년, 5년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평소에도 꽤 오시거든요. 그런데 신년이면 그래도 꼭 오세요. 그래서 왠지 저한테 그냥 인사차. 아, 그런 것도 있죠. 새해맞이. 예.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일종의 나는 올해 좀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도 듣고 참 좋은 계획이다. 나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면서 그냥 뭐랄까 그냥 대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은 어쨌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왜 그 대화라는 게 말이죠. 혼자 있으면 되지 않는 정리가 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또 대화가 된다 안 된다가 말을 많이 한다 안 하고가 아니고요. 그 자주 만나고 많이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나 생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잠깐 만나고 뭐 한 1년 있다 만나던 아니면 몇 개월 있다 다시 만나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요. 오호. 뭐 예를 들어서 전 요즘 우리 맹아나운서님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머리에 꽂혔어. 좋아하나 봐. 보여줘. 저기 생각한 이거 시간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요즘 이제 이 국민TV에서 뭐 이거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맹하나님과 좀 뭐랄까 더 많이 친밀해진 것 같거든요. 그렇긴 전에는 하죠. 이게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요번에 또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불규칙적인 만남 어쩌다가 이제 연결이. 근데 우리는 이제 죽어도 금요일에 만나요. 왜 만나야 되고 또 이제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제가 보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소울넘버도 같은 2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통점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도 있고 요즘 제일 저한테 이제 이슈는 맹 선생님이신 게 진짜? 예.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에 약간 해답처럼 롤모델처럼 전혀 안 그런데. 근데 내 롤 모델도 한번 만들어줘. 이제 내 나이가 말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진짜 제가 한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없더라고. 이제 제일 큰 롤모델이라고 생각한 게요. 저는 70, 80에도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하시죠. 그건 하실 수 있죠. 60, 70, 80에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때는 한 대 때리고 싶은 것도 가엽게 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되게 높고 실력도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다 찾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죠. 보니까 모든 그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호감이 있어야 돼요. 호감이. 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남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이제 호감인데 호감을 얻으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노력을. 내가 생긴 대로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난 나대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를 좋아할 테면 해봐. 막 이거는 좀 아니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거는. 그것도 오래는 못 가죠. 근데 가끔가다 아주 정말 원천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어렸을 때는 예쁜 애들. 예뻐요. 잘생기고 그죠, 그죠. 예쁘면 뭐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50년이 돼가 50년 맞나? 50년. 고등학교 졸업 50년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가보니까 그 당시 정말 이뻐서 부러웠던 애들이 다 평준화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좋았습니다. 늙는다는 거 좋은 거예요. 학업 성적, 뭐 외모, 뭐 다 필요 없더라고. 어느 수준 되니까 아 그게 그렇게 왜 예민했었을까? 왜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나이 더 먹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느낀 거는 그 재산 차이는 불변하더라고요. 아, 그 기본적인 종부세를 가족이 냈었느냐 아니냐는 쉽게 망하질 않죠. 우리나라는 한번 기득권이 되면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미모 학력은 정말 평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좀 이 상담이라는 일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참 좋은 장점은 있는데 네. 어쨌든 잘 되는 게 또 좋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잘 되는 그 현상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일에 내가 만족감, 뭐 건강함, 뭐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려면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부터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뭐 상담을 너무 잘하면 뭐 진짜 용 빼는 재주 있고 저기 가면은 진학 상담 100%야. 저 여자가 찍으면 다 맞아. 이런 용 빼는 재주가 누가 있으면 거기가 진짜 뭐 삼성보다 돈 더 벌겠죠. 근데 10년 운세를 쪽집게 같이 맞춰주면 그 사람 10년 동안 안 올 거 아니야. 중간 점검 해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 뭐 점을 본다, 뭐 또는 이 사람이 잘 맞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을 잘 본다는데 뭐 사람이 맞냐, 몇 년 가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보다 더 상담도 잘하고 타로도 잘 보고 뭐 사주 명리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제가 경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 뒷심이 있는 애도 아니고 생각보다 제가 또 그렇게 뭐 깊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매년 나를 보러 올까? 그래서 요번에는 잡복의 시연이. 그게 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 선생님의 노하우잖아요. 뭐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내 팔을 깔거나 이것도 아닌데 누군가 날 불러준다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매력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프리랜서들은 사실 자기를 잘 팔아야 돼. 그쵸.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 양심껏 얘기할 때 제가 세일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한미경 쌤 말대로 이제껏까지 해왔다 하는 거는 내가 세일즈를 뭐 약간 했었더라도 남이 세일즈를 많이 해준 거죠. 내가 팔리게끔. 소개. 입소문이죠. 입소문이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점에 대한데 우리가 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닥뜨리려 하지 않잖아. 아이 몰라, 아유 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제가 뭐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뭐 이번에 저 불러주시면 뭐 시청률 막 올릴게요, 막 뻥을 친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로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성격도 아니고, 또 로비가 먹힐 우리도 외모는 아니에요, 이번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또 역효과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0년 했거든요. 10년 운세만 본 지 30년인데 네네. 사람들이 그럼 이랬으면 좋겠다. 1년을 반토막 내서 후반기는 6월 달에 와서 보는 걸로. 분기별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도 외로우니까 자주 봅시다. 이러면 또 알아서 오시는데 10년에 오신 분들한테 좀 친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 바닥이 요즘은 온라인에 이렇게 치면 검색에 쫙 나오고 뭐 무료도 나오는데 굳이 연희동 산골짜기 막 저희 그 상담실에 오려면은 막 이런 90도 되는 능선을 넘거나 막 꼬불꼬불 와야 돼요. 로프 옆에 있어. 그래서 막 오면서도 막 그 선생님 여기가 맞아요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 뭐 굳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더니 그냥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점이고 뭐 타라고 이게 아니고요. 전 그냥 선생님 보러 와요 라는 분도 있어요. 멋지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 막 이랬는데 이쁘진 않고 불안감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위협적이진 않은 거지 외모가. 자기보다 이쁘거나 뭐 잘난 척해 보이면 물론
반감이 갈 텐데 근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는 않으신데.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더 편하죠. 그런가? 아, 뭘 좀 해줘야 되겠고 막 이런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대충 알아서 뭐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대충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나를 위협적일 정도로의 외모와 카리스마와 뭐 근데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듣다 보니까 이건가 보다.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주 훌륭해서 만나는 것 같진 않아요. 편해서 만난다는 게 좀 자기보다 못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 약간 나보다 너무 잘나면 편하진 않죠. 조금 이제 위축감이 들고 제가 어. 요번에 이제 저기 박한서 선생님 예. 다가오는데 제가 박한서 선생님이 참 좋은데도 너무 크신 것 같아서 그 앞에 완전히 이렇게 왜 친숙하고 다정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친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박한서 선생님 저를 참 이뻐해 주셨는데도 왠지 그 앞에 나서기가 이렇게 힘들어. 너무 위대하신 거지. 그리고 저 선생님 따님도 많은데 뭐 저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커 보이시니까 그 앞에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안 주는 것 같고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느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꼭 상담 오실 때 좀 또 먹을 걸 들고 와요. 많이 사오시는데 먹을 거 좋아한다고 소문이 소문이 많이 나셨나? 난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상담하면서 같이 빵 뜯어 먹고 뭐 이렇게 뭐 디저트 나눠 먹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시다가 가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꾸준히 뵈면서도 뭐 그게 나를 여기까지 굳이 찾아오실까. 그래서 어쩔 때는 미안한 마음에 아니 뭐 또 보러 오세요.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오시고 뭐 때 되면 뭐 민경 씨 봐야죠. 그러고 오시는 게 내가 불쌍해서 걷어먹여 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부담이 없는 또는 편한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그 저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정말 60, 70, 80까지 잘하려면 이 타로의 완전 정통성, 뭐 전문성, 뭐 타로에 뭐 타하면 한민경 이 정도 때까지 뭐 내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추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공부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타로도 안 피는데 그 손님 오시면 타로 한 장을 안 펴요 제가. 왜 안 펴요? 얘기하느라 바빠서. 타로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뭔가 당신 솔로몬은 이렇고 올해 연도 카드가 이렇고 이러네 뭐 이런 건 이런 냄새 그냥 수다처럼 하니까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훌쩍 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고 가시니까 뭐 타로 필 기회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내가 타로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늘 타로가 사귀나. 그냥 내 10년 동안 쓰던 걸 계속 쓰죠. 헐어서 다르지를 않아.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그렇다면 내 강점이 사람들과의 대화고 뭔가 재미를 주는 거라면 제가 앞으로도 더 뭐 타로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겠지만 더 앞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들하고 더 얼마나 즐겁고 편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뭐 이야기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가는 좀 피곤하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 안 피곤하죠.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네요. 저는 한민경 선생님 내가 찾아가서 한민경 선생님 저더러 왜 저렇게 자주 찾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민경 선생님의 이제 제가 또 이런 쪽에 일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인 저를 목소리를 좋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민경 씨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나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 목소리로 완전히 여우같이 예쁘게 하면은 정말 왕재수 할 텐데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욕하고 막 사자성어 틀리고 근데 좀 약간 삐리리 하니까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가족들 언니 있어요? 예, 위에 언니 있죠. 언니 목소리가 비슷해요? 언니 목소리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저희 언니 목소리는요, 제가 약간 성대묘사를 하자면, 그, 일반적인 저희 가족과 대화할 때는 좀 그냥 건성건성해요. 왔냐? 이러다가,
손님이나 고객하고 전화 안녕하세요 손님 뭐 이런 거 있죠. 격주했습니다. 막 이러고 완전히 바뀌는데 완전 영업용 예. 목소리. 근데 그 한미경 선생님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그 쇼핑 호스트로서 소리를 오래 듣는다 해도 피곤하지 않을 목소리. 물건을 좀 바라보고. 그런데다가 소리가 동글동글동글해서 참 잘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객이 오는 칭찬해줘. 데 있어서는 아마 목소리도 한 목소리 하는데 고객들이 아직 그거를 느끼지를 못했나 봐. 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 ASMR이라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소리로. 그래서 뭐 귀 파주는 여자 동영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귀를 살살살살 파주시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뭐 가만히 있어. 뭐 움직이지 마. 막 이러면 막 이러면서 자듯이.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튼대요. 네. 소리를 듣는데 목소리 예쁜 여자가 이제 누우시겠습니다. 이제 수건을 덮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막 쪼자쪼자 하니까 잠이 오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가볼까?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안 따라줄 것 안 같아. 돼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닥쳐.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관계성이 좋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관계가 아니고 이분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호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쪽도 그 상호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윤여정이나 뭐 이제 강부자 씨 같이 뭐 이렇게 원천적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원색이라면 나는 그냥 이꾸무리한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그래서 더 뭐 부담 없고 글쎄, 그럴 그런 수는. 것도 있죠. 네, 오늘 연희동 한쌤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커리어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가장 네. 큰 건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맹 선생님을 보면서, 항상 보면 이제 웃고 계시고, 그리고 참 그 페이북 보면요. 네. 지인도 많으시고, 여행도 많이 가셔서 같이 만나시고. 그걸 다 올려서 그래. 그죠? 근데 올릴 게 없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가? 예. 저는 그냥 이거 페이스북을 정말 많은 사람이 본다는 생각을 까먹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올린다는 게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되면 정말 민폐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아니요. 누군가 날 부르고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식사 자리건 뭐 커피 한 잔이건 어쨌든 뭔가 함께 만나는 거 그래서 내 에너지를 쓰는 건 다 일인데 네. 그런 일을 귀찮아하거나 번거로워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라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좋으니까 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된장찌개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재밌지만 늘 하려면 그거보다 늘 밖에 나가는 건 좀 재밌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하고 되게 똑같이 누군가가 와서 나랑 얘기를 하면 일단 뭐 만약에 우리 임 PD님이 전에 저랑 잠깐 앉아가지고 그 주인집 할머니 얘기한 것처럼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집을 어디 가셨고 뭐 김포에 가셨고 한 게 한 번 들으면 저는 잘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서 괴로워요. 지금 내가 집 샀어요? 그러면 안 샀대. 집 사야 돼. 조금 있다 또 물으면 또 하자. 그래서 이제 끄기로 했어. 뭐 집을 사는 걸 떠나서 이분이 여기 어디서 사시고 또 뭐 공간을 어떤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뭐 우연히 임 PD님하고 저하고 커피를 한잔을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집은 어떻게 꾸미고 사세요? 그래, 맞아. 기억이다. 예. 기억이라는 거는 관심이고, 그죠? 그래서 김포 거기는 동네가 어때요? 우선 뭐 공항 근처인데 안 시끄러워요. 이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삶에서 가장 밀접하고 관심 있었던 거를 내가 알고 기억해주고 나도 그걸 재밌게 얘기하면 그 시간이 어찌하니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는 게 아닐까. 근데 상담원으로 온 사람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내 맘에 안 들고 저 인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왜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더 열심히 만나서 찾아봐요. 오 대단하시네. 결국엔 알아내요. 어. 그때쯤 되면 친해져요. 그래요? 예. 이야 대단한 에너지다. 근데 정말 그렇게 좀 도전 정신을 주는 분들이 꽤 있기는 했어요. 약간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왜 우리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진상 고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의외로 되게 충성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지. 나한테 와서 이 정도로 지랄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야. 음. 내가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아보겠어. 라고 하고 그걸 알고 이해해주고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들은 늘 그 성격 진상 때문에 외면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조금 들어주고 얘기하면 아 그렇게 난리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상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막 그러는 거는 이제 끊어버리지만 뭔가 뭐 따지거나 불만이 있다라는 건 뭐 나도 제공자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만나봐서 뭐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주고.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게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입니까? 월세에 대한 압박이 일단 제일 크고요. 네, 비즈니스로 예. 분류되겠습니다. 이게 직장에 가면 9시 출근해서 6시까지는 빼박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온 사람은 빼박이니까 뭐 프리랜서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오셨는데 뭐 일단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오겠다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그래서 뭐 관계가 좋아지신 분도 있고 안 네. 좋아져서 뭐 다른 데 가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들으려고 하다 보면 아마 어디 직장에서 만났거나 다른 데서 만났으면 제가 절대로 안 쳐다봤을 사람이지만 네. 또 내 앞에 있으니까 다시 보이는 효과? 그래서 또 10년 가고 20년 가고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이 녹음이어서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말씀 못 드리면 혹시 한쌤한테 의논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예. 고민을 줘보시면 네. 지금 연애 말고 네. 커리어나 네.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또 나의 어떤 역할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일까? 뭐 이런 거 고민되시면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가족, 동료, 직장, 연인, 이성, 뭐 친구 부모 자식 모든 관계 있죠. 사이 누구와 무슨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이슈들은 다 자기의 존재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라면 뭐 뭐든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루고 미뤘던 저의 커리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맹 선생님 거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맹 선생님이 이 커리어가 사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나운서라는 거,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시긴 한데, 아나운서다, 뭐 직장인이다. 지금 현재 어떤 그 방송을 한다는 거를 싹 다 없앴을 때, 우리 맹 아나운서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같이 얘기해요. 얘기해줘요. 그런데 가끔가다 생각이 그가 제가 본 게 조금 옳았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9시 앵커처럼 탁 이렇게 뉴스보드에서 쫙 알려주고 약간 그런 과로는 못 가실 스타일이라고 그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아나운서 부장을 했을 때도 뉴스를 제일 못했어요. 너무 인간적이다. 왜 어떤 점이 힘드셨는데요? 이게 정연하게 못해. 정연하게. 예. 딱 갑자기 옆으로 이래가지고. 저 신입사원일 때 옛날 아나운서에 왜 고려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미스 제주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신입사원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막 강의하더니 마지막으로 찝어주셨어. 너는 무슨 프로가 어울려? 너는 무슨 프로가 어울려? 쪽집게. 예. 적성이네. 이제 우리 동기들 너는 뉴스 해야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저는 사회교양 인터뷰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분 완전히 그죠. 작두를 타시네요. 그 방면에 그렇죠. 일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쪽집게예요. 쪽집게.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성향은 어느 프로. 근데 저는 심지어 인터뷰. 예, 심지어 심지어 저 아는 진심 웃겨. 저 아는 신부님이
제가 이제 일요일 근무 때는 왜 매시 뉴스를 하잖아요. 그 카톡분 오늘 5번 틀렸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보내주고. 근데 정말 몇 번 연습을 하고 들어가도 나는 틀리게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있죠. 정말 안 돼. 그러니까 뭐 이 보도의 이 진실성, 정확성 이런 거 쪽으로 가셨으면 망하는 거죠. 되게 폭망한 그쪽에 욕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었으면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근데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형 2번 그 솔로몬 2번 중에서 네. 그 자기가 못하는 거에서 빠른 포기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생이 되게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포기할 게 많아요, 이번들은. 못하는 게 사실 많아요. 아, 맞아. 못하는 거 많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 규격화되어 있는 옷들이 되게 많은데 프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더 적은 그런 매장이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뭐 하나는 오피스룩, 뭐 아무튼 딱 그 뭐죠? 그 표준화된 옷만 그 기성 제품만 있고 이게 뭔가 프리하고 내가 편하고 그런 옷이 없으면 진짜 입을 옷이 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2번이 되게 비슷한 게 자기만의 자유로움, 다름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떤 아나운서이고 목소리가 뭐 예쁘시고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형화되어 있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 좀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 옷이 안 맞아,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렸을 때 그죠. 프리하고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이쁘고 좋은 거 입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펑퍼짐한 거 입어? 그냥 오로지 하나요. 편해서.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내가 편한 때가 언제냐면요. 상대방이 편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게 상대방이 편해야 내가 편한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 인터뷰가 또 형식이 상당히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주는 게 뭐냐면 1HOW인가 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뭐 무엇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내가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아나운서인데 저 선생님 원고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낙서하는 거. 이거 진짜 보면은 왜 뭘 써요? 이런 뭔가 그 신의 경지에서 쓸 수 있는 의식의 흐름대로 쓴 낙서가 본인의 이제 원고이시면서 다음 거를 또 준비하거나 또 질문을 해야 될 때 또 막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필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그 고대의 언어로 막 적으시면서 저 사람한테 이걸 질문해야지. 이번에 이거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랑도 막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막 여기저기 보시면서 댓글도 보고 저 사람 거 읽어줘야 되는데 또 막 쓰시고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막 이러면서 또 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이렇게 하시는 네. 프로세스를 보면서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프로다. 오래오래 하셨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면서 또 앞에 댓글 다는 분들도 신경 다 써주고 그러니까 약간 생방이든 녹방이든 뭐든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이가 깡패죠. 그쵸. 근데 뭐 젊으셨을 때도 조금 긴장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한다고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긴장감이 떨어졌어. 뭡니까? 그렇게 얘기가 남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그 인터뷰인데 타인을 편안하게 하면서 나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이 커뮤니케이션 그런 사람은 만약에 이런 방송이나 무엇이 아니더라도 가실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식사 초대 그렇게 초대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불편한 사람 누가 불러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산물로 식복일 때니까 살은 찐다니까, 그죠? 또 푸실푸실하면 또 먹여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그냥 아무리 먹여도 깡 말라봐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우리의 얘기를 한 그죠, 거죠. 그죠. 우리가 2번이니까. 나 지금 들을 때 그래요. 이제 끝났대요, 시간이. 벌써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아는 동물 행동학 원장님이 있거든요. 김선아 원장님이라고 지금 그 UC 데이비슨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레지던트 하고 계신데 저 방송 듣더니 저그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무슨 너무 많이 들었던 목소리라는 거야. 되게 캐톨릭 신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방송의 목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키운 목소리래. 내가 꼭 얘기해준다고. 김선아 원장님이랑. 그 미국에 있는데 오면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네네. 아주 그래가지고 훌륭하시. 그거 왜 하나이라도 데리고 뭐 쇼핑할 때라도 그쵸. 그 얘기.